지난 20년 동안의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 한도 비중은 평균치가 54%입니다. 50% 수준에 올라오게 되면 주가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60%에 형성이 되게 되면 매도를 해서 하락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지금 외국인 지분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서 52.5%까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입니다. 웨이퍼 분기당 100만 장이 들어가면 쏘쏘 공급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웨이퍼 공급량이 분기당 190만 장이라고. S26은 최신 사양이고 최고급 사양이지 않습니까? 엑소스를 장착을 시킨다는 것은 완벽하게 검증이 됐다. 저는 2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신만전자 상승 랠리의 핵심 동력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외국인의 매수죠. 뭐니 해도 외국인의 매수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쉽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삼성전자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저로서는 삼성전자 주가와 외국인의 동향과 전체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고요. 지난 20년 동안의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 보유 한도 비중은 평균치가 54%입니다. 그리고 상단부는 60%이고요. 하단부는 49%. 그러니까 20년 동안 외국인들이 50% 수준에 올라오게 되면 주식을 사서 주가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60%에 근접하는 외국인 보유 한도 지분이 형성이 되게 되면 매도를 해서 주가를 끌어내린다기보다는 하락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럼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 지분 한도에 대한 1년 과정의 주가 변화 흐름을 짧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이전 주가 상황에서의 고점은 아주 멀리 2021년도 말고요. 지난해 8월 88,800 원이 삼성전자의 최근래에서의 앞전 고점입니다. 이때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 보유 한도가 57% 정도 됐었습니다. 이때 외국인이 계속 주식을 사서 이게 4만 원부터 8만 원까지 주가가 쭉 올라갔거든요. 8만 8천 원까지.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요인에서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전반의 흐름들에 대한 또 경영권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가 4만 9,800 원까지 쭉 내려오는 과정에서 57%의 외국인 지분율이 다시 49.6%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지난 4월, 5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 지분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서 52.5%까지 외국인 지분이 지금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업황 얘기 들어가기 전에 외국인 지분의 변화에 따른 주가 개선 상황이 현재까지의 흐름에서 진행되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뭐 우리가 업황 얘기는 이전 시간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업황 개선이 두 번째겠죠. 짧게 업황 개선을 말씀드리면 다른 데이터보다도 두 가지 부분이 업황 개선에 우리가 딱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반도체 라인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초기 공정에서 웨이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둥그런 원판에 반도체 회로 노광 장비를 통해서 회로를 그리는 이제 둥그런 실리콘 원판이 있거든요. 이거 웨이퍼라고 합니다. 이게 통상 분기당 100만 장이 들어가면 반도체 업황은 쏘쏘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반도체 현상에서의 그 초기 웨이퍼 공급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만 장 이하면 업황이 안 좋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웨이퍼 공급량이 분기당 190만 장이라고 굉장히 늘었죠. 여기에 두 번째로에 우리 반도체 경기를 판단할 때는 D램 가격을 많이 보기도 하지만 D램 가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재고와 출하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에서 70% 이상의 독점적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회사가 보유한 재고량이 얼마이고 지금 출하되는 게 얼마인지를 판단해서 보유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고 물량이 몇 주간 물량이냐 이 차에 따라서 가격 차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왜? 독점적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제 공급량 자체가 계속 늘어나는 거고 수요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그 재고 출하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재고량이 원래는 9주, 그러니까 2달 정도 재고량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 반도체 현황에서 일반적 상황에서의 재고 보유량입니다. 9주가 넘는 보유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반도체 업황이 안 좋고요. 9주 이하로 내려오고 2달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 3주 내지는 4주치 재고량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부장들이 최근에 올라간 게 뭐냐면
재고량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신규 발주를 계속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규 발주가 진행되면서 소재주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후공정이 마지막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형태로의 전공정, 후공정 종목들이 이런 형태로 주가를 만들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삼성전자의 흐름에 대해서 외국인과 수급 동향에서의 그 재고 출하 부분에서 웨이퍼와 재고량 부분이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업황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6의 전 모델에 엑시노스를 탑재하겠다는 소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제가 아마 한 3-4개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 부분 세 가지 삼성전자의 10만 원을 넘어가는 그 재료라고 할까요? 어떤 이슈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엑시노스였고 두 번째가 파운드리 쪽의 적자 개선이 되어질 때 주가가 10만 원을 넘어갈 거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20조 이상의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넘어갈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한 3-4개월 전부터 아마 지속적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시장에서 뉴스는 엑시노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S26에 장착을 한다라고 합니다. 기존까지 엑시노스를 장착을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유럽 출시 모델이라든가 또 저가 사양의 모델에 계속 출시를 했었어요. 한 4-5년 전부터. 그런데 이게 발열 문제라든가 안정적으로 구현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출시했다가 회수하고 출시했다가 회수하고 하는 과정에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출시하는 S26은 최신 사양이고 최고급 사양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검증이 되었다라는 얘기. 회사에서 여러 검증 단계를 통해서 그동안은 저가 사양 모델에 한정해서 엑시노스를 장착을 했고 이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최고급 사양에 장착을 시킨다라는 것은 완벽하게 검증이 됐다. 완벽하게 검증이 되면 삼성전자에 어떠한 이익이 생기느냐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삼성전자가 퀄컴사로부터 AP를 받아서 쓰고 있어요. 이게 1 년에 지급하는 돈이 8조에서 1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치환해서 판단을 해 보게 되더라도 10조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분기 실적이 12조 지난 분기에 나왔어요. 이익이 나왔어요. 한 분기는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삼성전자 주가가 저는 2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쉬었다 가야죠. 쉬었다 가야 되는데 충분히 가능성을 가진 이제 이게 안전하게 S26에서 이게 활용이 된다라면 주가 충분히 여기서 더 점핑할 수 있는 물론 한 2-3달 정도의 시간을 두고 우리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는 재료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엑시노스 2600이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과 반도체 사업에 어떤 연쇄 효과를 가져올까요? 자체적으로 AP를 생산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자체 생산이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퀄컴사로부터 가져다 쓴 사업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자체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이 반도체 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현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상황은 어떤가요? 삼성전자가 지금 10만 원의 움직임을 보여준 내용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AP, 엑시노스,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 그다음에 외국인 매수 이제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완결 지점으로 인제 만들어 가고 있는 건데요.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 규모가 우리가 인제 AP 수입하는 금액과 거의 비슷합니다. 8조 정도가 적자를 계속 만들어 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1년 매출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150조입니다. 삼성전자 지난해 300조 매출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반절이 반도체 매출이에요. 근데 150조 매출을 만들어 냈는데 여기에 반도체에서 이익이 12조였습니다. 그런데 8조가 적자예요.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 150조를 팔았는데 여기에서 12조를 벌었어요. 그런데 8조는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파운드리 쪽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올해부터 진행된 프로젝트가 닌텐도사로부터 스위치 투 수주를 받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쪽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물량이 작지만 이게 계속 확대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고 파운드리 쪽에서의 적자 규모가 이번 세부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지만 12조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분기에 4조 6천억이었거든요. 물론 지난 분기에는 재고 자산 손실 충당금이 1조 5천억 정도 추가됐기 때문에 통상 우리가 지난 분기에 6조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익이. 그런데 2배가 증가했죠. 이 2배가 증가한 것은 휴대폰이 잘 팔려서도 아니고
DRAM 가격이 뭐 일부 올라가긴 했지만 이 부분이 점프를 2배 이상 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데이터상으로 확인된 내용은 월 말에 나오겠지만 파운드리 쪽에서의 적자 규모의 개선이 아닐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통상 산업은 관성의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달만 좋았고 다음 달 안 좋은 이런 현상들은 없습니다. 파운드리 쪽이 개선이 되어지는 현상들이 진행이 되면 이게 점점 적자 규모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두 가지, AP가 안정화된 구현이 될 때, 그리고 파운드리가 뭐 내년도에 적자 규모를 현격하게 줄일 때는 대략 한 20조 정도가 세이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올해 이익치가 대략 20조거든요. 그만큼의 이익치가 추가로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을 바라보게 되면 20만 원,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죠. 이번 상승이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순환적 반등일까요? 경쟁력 회복의 구조적 상승일까요?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의 구조적 변화에 의한 반도체 업종의 상승입니다. 여기 이제 하이닉스도 이제 가세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이 바뀌었고 업황이 개선되는 흐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안 움직였던 소부장들도 함께 다 같이 움직인 겁니다. 아직 삼성전자의 납품이나 수주와 관련돼서 소부장까지의 데이터가 개선이 되는 현상들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올 하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재고 부분이 9주 이상이었기 때문에 재고를 계속 수출하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진행이었고요. 이제 재고 부분이 타이트해졌지 않습니까? 3주 내외이기 때문에 라인을 풀가동하고 신규 수주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부장 내 기업들에게 신규 수주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보게 되면 소부장의 데이터는 내년 1분기라든지 아니면 올 4분기 정도에서 개선되는 숫자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메모리 관련해서 삼성 외에 주목할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앞서 모두에 삼성전자 플러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에 대한 말씀들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성이 20만 원 간다라는 측면에서도 접근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현 시점에서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올라왔고요.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한 단계 점프되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12조 영업이익 추정치는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와 치환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적정 수준에서의 주가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우리 PD가 얘기한 대로 지금 삼성전자 이외의 다른 이제 소부장 내에서의 종목에 대해서 관심도를 가져볼 만한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소부장의 종목들이 삼성전자 주가 상황에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에서의 주가 상승률이 진행이 되었어요. 지금 사시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는 굉장히 희망적 성격에서의 그 내용들이 많이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한 호흡만 기다리시면 우리가 판단해서 적정 수준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어질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좀 더 한 발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소부장 내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이전에 먼저 움직였던 소부장의 종목이 있어요. 이게 소재단의 종목이.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컴, 솔브레인, TSK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의 반도체 공정에서 최초로 쓰이는 소재들, 그러니까 웨이퍼를 세정하거나 식각하거나 이런 그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소재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들은 주가가 이미 삼성전자는 5월, 6월에 저점을 찍고 상승한 반면에 이 기업들은 올해 1월부터 저점 찍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소재단의 종목들은 먼저 움직였다. 그리고 나서 전공정에서의 종목들이 두 번째로 따라갔어요. 전공정의 종목이라고 한다면 PSK라든가 원익 IPS 같은, 그러니까 앞단 공정에서의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소재 다음에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최종적 흐름에서 최근까지 움직였던 종목이 후공정입니다. 전공정의 소재, 전공정의 장비가 움직이고요. 후공정의 종목들이 최근까지 산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뒤따라서 후발적으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다음번 흐름에서 소부장 내에서 삼성전자가 아닌 소부장 내에서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한 다음에 다시 순환해서 소재주를 사야 되겠죠. 이 순서가 전공정에서 소재, 장비, 후공정의 장비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시 순환한다면 소부장 내에서 말씀드렸던 소재주는 많지가 않아요.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컴, 솔브레인, TSK 같은 종목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에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현재 주의 깊게 봐야 할 삼성전자의 리스크 요인은 무엇일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에 한 20조 규모로 지난 5월 이후에 매수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49.6%에서 52.5%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절대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20조 규모의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번 주 들어서부터 외국인들이 소강 국면입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최근에 일본에서 새로운 총리가 선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로운 총리의 캐치플레이어가 제2의 아베노미스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엔저 현상이 140엔에서 152엔까지 올라왔어요. 이 과정에서 국내 원달러 환율도 1,400원에서 1,470원 근처까지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환율 상황에서의 지금 약세 국면에서의 원달러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투자 관점 측면에서 1번으로 선택하는 것이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시장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업황이라든가 전반의 흐름들은 방향성을 두고 관성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주도적으로 발악전부터 끌고 왔다라고 판단되는 매매 주체인 외국인들은 기존까지 주식을 삼성전자에 긍정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환율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소극적인 대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고요. 지금의 환율이 조금 더 상승의 흐름이 유지되거나 조금 더 진행된다면 외국인들은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으로 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판단해서 환율 상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최대 리스크가 아닐까 이런 생각. 현재 한국 조선주 관련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조선주들 많이 투자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상담을 하고 여러 가지 서로 소통을 하다 보면 조선주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유독 조선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슈퍼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반도체는 주기 산업 맞습니다. 사이클 산업이고 대략 한 3년 주기로 반도체 산업이 호황기와 또 취약기로 전환이 됩니다. 2018년도에 호황이었고요. 21년도에 호황이었고요. 지금 24년도, 25년도 들어서 AI와 관련된 호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조선은요. 20년, 25년 만에 호황이 옵니다. 그리고 이 호황은 10년간 갑니다. 왜? 반도체는 찍어내면 되거든요. 근데 배는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도크가 한정적이고요. 배를 만드는 기간도 최소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배에 대해서 수주를 최대한 한더라도 국내 조선사들이 가지고 있는 도크 이상을 채우지를 못해요.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만들어야지만이 시장에서 필요한 배에 대한 건조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조선 업종은 우리가 슈퍼 사이클이라고 많이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조선 업종도 최근 주가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은 현 시점에서 신규 투자 측면에서는 조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게 조선업의 상승 출발 지점은 24년 1월부터였습니다. 이때 지금 조선업의 대표주가 자주 순환하면서 바뀌는 흐름들이 나타났지만 조선 업종의 대표주라고 하면 HD 현대 한국조선해양을 대표 종목으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왜? 가장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24년 1월에 한국조선해양의 주가가 한 1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최근 주가 측면에서 한 40만 원 넘어섰죠. 2년여 동안 계속해서 조선 업황의 흐름을 연동시키면서 주가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에 이제 상승 계기가 되었던 내용이 실적이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의 실적을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 22년도에는 조선업이 다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도크를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수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도크를 비워버리면 해당 기술 인력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적자라도 수주를 받아서 그 기술 인력들을 계속 데리고 있어야지만이 호황이 왔을 때 이 기술 인력을 다시 재배치해서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2년도에는 적자였어요. 한 3천억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 그런데 23년으로 넘어가면서 적자에서 일부 흑자로 나타나서 한 2천억 정도 흑자가 났어요. 지난해에는 1조 5천억이었어요. 실적의 개선폭이 확실하게 지난해부터 돌아 나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주가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올해는 3조 5천억. 내년도에는 추정치로는 한 5조 원이 넘어간다 해요. 그런데 주가의 변천사와 주가의 굴곡 단계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한국조선해양이 52주 신고가이기는 맞긴 하지만 최고가를 찍었던 지점은 지금이 아니고요. 시간을 쭉 과거로 가서 2007년과 2011년도에 50만 원의 고점을 찍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체 호황기였고요.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지금부터 다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줘요. 그러면 2007년도의 고점, 그러니까 시작 출발점은 2002년부터 출발했죠. 주가는 이때 최대 실적과 영업이익을 계상을 해보게 되면 지금과 비슷해요. 영업이익은 한 3조 중반이었고요. 매출액은 뭐 20조 이상의 매출을 일으켰는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3분기 실적과 실적 시즌이 됐기 때문에 조선업주 이번 주부터 11월 초까지 실적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조선업이 더 갈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실적 부분에서 약간 정체돼 있는 흐름에서 1, 2분기 실적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3분기에 좀 더 강화된 실적치가 개선된 이 데이터가 나오게 될 때는 조선업이 지금의 주가 상황을 계속 유지 진행시켜 줄 수 있다라고 판단됐지만 1, 2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그 자리이거나 또는 잠시 위축되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쉬어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 구간에서 발표되는 조선 3사, 4사의 실적 데이터를 우리가 꼭 확인하고 투자에 진행하시는 게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연말과 내년 상반기 조선업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제가 앞서서 조선업은 슈퍼사이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말 상반기로의 짧은 구간에서의 흐름을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조선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주가가 강하다라고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지난 8월 대비해서 지금의 주가 수준을 판단해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한국조선해양 기준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38만 원, 39만 원에서 44만 원이야. 그러니까 대략 한 15%에서 20%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종합주가지수는 얼마만큼 상승했냐를 판단해 보게 되면 종합주가지수 15% 20%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강하긴 강했으나 지수 대비해서 월등하게 강한 섹터에서의 흐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수 대비해서 월등하게 강한 섹터의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들은 로봇이라든가 2차전지 업종에서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서 지수 대비해서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조선업이 주가 흐름에서의 개선된 흐름의 모습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강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 자체가 하반기 또는 연말 즈음에서 이 흐름 정도 지수와 연동된 흐름으로의 주가 수준에서의 흐름을 만들어내긴 하겠으나 강한 업종이다. 이렇게 아직은 해석하기는 어렵겠죠. 이전 단계 올 초에서 흐름에서 보면 하나오션이 가파르게 상승 이런 상승 각도가 나올 때 강한 업종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격에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45만 원, 44만 원에 도달했고 20만 원에 도달한 종목들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으로 기간차를 두고 조정을 받든 아니면 가격에 약간 다운된 형태의 가격 조정을 받든 이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연말 겨냥해서는 지금 시장 대비해서 지수 반도체 제가 2차전지 전반의 흐름에 있어서 약간 한 스텝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자는 말씀들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조선주도 같은 맥락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의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목해 볼 만한 조선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조선주 내에서 인제 앞으로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흐름으로의 예상을 해서 조선주 내에서 인제 종목을 판별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격은 아니고요. 일정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음 대세 흐름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조선주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조선주 흐름을 보게 되면 1 차적으로 상승을 보여줬던 게 한국조선해양이고요. 그다음 하나오션이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기자재단, 현대중공업 포함입니다. 기자재단 종목들이 주가의 상승의 흐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선업의 슈퍼 사이클을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경기 호황에 대한 슈퍼 사이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
LNG선이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교체 수요가 증가했고 이 교체 수요에 대해서 국내 조선사들이 LNG선에 대한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독크가 다 찼다라는 얘기거든요. 조선업 자체 전반의 흐름이 슈퍼 사이클로 완벽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기 회복 과정이 진행이 돼요. 지금 그 BDI 운임 지수를 보게 되면 건화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선을 제외하고 큰 배 중형선 이상급의 운임 지수는 최근에 연초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컨테이너선 지수, 운임 지수를 보게 되면 연초 대비해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간의 물동량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를 예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고요. 중국에는 시진핑 4기 출범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이벤트가 내년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중국이든 미국이든 경기 부양을 해야 될 조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측면에서의 상황을 판단해서 보게 되면 조선주에 대해서도 관심도를 가져야 되고 기존의 LNG선이 아니고 벌크선 위주의 중형선을 만들고 있는 현대비포 같은 종목에 대해서 EUM 그러니까 내년도에 조선 업종에서 대장주가 되어지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가격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아니겠으나 일정 구간 조정이 나타나고 나면 현대위포가 조선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조선주에 대한 동향과 인식은 어떤가요?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실제로 조선주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를 가지고 주식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연초 대비해서 지분율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4사 똑같습니다. 한국조선해양, 뭐 하나오션, 현대미포까지 해서 외국인 지분율이 높지도 않아요. 10% 중반, 20%가 채 안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한국 조선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측면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는 형태의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업종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업종으로 최근에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주 주가 분위기는 어떤가요? 원전주 대표주가 두산에너빌리티지 않습니까? 이게 연초에 25,000원이었던 주가가 75,000원에 한 단계 점프하고 최근에 80,000원 찍고 77,000원 주가 상황에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조방원 하는데 조방원은 조선과 방사는 수출 기본 데이터가 확장되면서 그러니까 숫자가 찍히는 가운데에서 최근까지 주가가 올라왔어요. 근데 원전은 수주 모멘텀으로 주가가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된다.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슈로의 주가가 올라왔던 상황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생산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 주가 상승의 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원전 관련주에 대한 수주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75,000원 중심에서 긴 횡보 이후에 80,000원의 상승을 보여주고 잠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상승으로 가는지 조정으로 가는지 흐름의 변곡점 라인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원전에 대해서 추가 수주를 기대할 만한 국가가 중동 쪽에 있고요. 그리고 유럽 쪽은 앞서 우리가 이제 그 미국과 여러 가지 지금 체결되는 계약 내용들이 확정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수주 데이터가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원전주 마찬가지로 시간을 두고 시장에 접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목할 만한 원전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원전주는요.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쉽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왜냐하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얼마 전에 그 가스터빈을 미국에 수출했다는 기사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근데 가스터빈 정도야 뭐 만들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얼마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가스터빈이 쓰임새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관을 통해서 고열의 공기가 지나가게 되면 그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르게 지나가면서 그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건데 이 블레이드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고열에 견뎌낼 수 있는 블레이드를 만드는 게 기술력인데 이게 항공기에 장착되면 항공 엔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상에서 발전 시설로 가면 이게 전기를 생산하는 게 가스터빈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나라가 3-4 나라밖에 안 됩니다. 미국, 이태리, 독일. 뭐 일본도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이게 3-4 개 국가밖에 못 만드는 건데 이번에 두산 엘러비티가 만들어서 미국에 그것도 가장 기술력을 가지고 미국에
두기를 납품했다는 게 의미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원전 시장은 SMR과 원전 해체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예요. 신규 원전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그 계약 관계에 있어서 제한적 사항이 걸려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돌파구로의 원전의 재생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해체, 해체 원전 해야 될 원전이 지금 짓고 있는 원전보다 더 많다라고 들었죠. 400기 원전이 지금까지 만들어졌고요. 200기가 가동 중단. 그러면 200기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땅덩이가 넓은 나라는 해체를 할 필요 없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두 곳의 발전소에 대해서 해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산하는 데는 8조, 해체하는 데는 4조 원 정도 비용이 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체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해체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두산에너지.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죠. 가스터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해체 시장에 대한 부분들, SMR에 대한 기술력도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원전주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많은 정보 필요 없고요. 딱 한 점, 이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 시간에 마지막 한마디를 매번 말씀 내용이 거의 유사했습니다. 시장은 좋아질 것이고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도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측면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좀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많이 올라왔죠. 더 갈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일정 수준에서의 정상화된 시장에서의 종합주가지수는 5,000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요. 내피셜이 아니고요. 미국이든 일본이든 대만이든 유럽이든 모든 국가의 시장이 2024년도에 2021년 고점을 다 돌파했어요. 우리만 그때 돌파를 못했고 2024년 고점을 돌파한 지수가 5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2021년 고점이 3,300포인트였습니다. 이번 9월에 이제 돌파했어요. 지금 이제 15%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50%가 올라가는 지점에서의 지수를 보게 되면 5,000포인트가 전 세계 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수 포인트입니다. 당장에 가기는 힘들겠죠. 쉬었다가 가는 흐름의 진행이 나타나질 거. 지금 쉬는 구간에서 흐름이 진행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한 달 뒤에 이 방송에 다시 출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이 종목을 사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좀 쉬자.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좀 쉬자라는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여러분께 드립니다.